딸리는 KTX 안 어느 외국인 부부가 아이를 안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짧은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하던 그들은 이내 자리에 앉아 계신 여성분께 말을 건넸죠. 젊은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은 채 혹시 죄송한데 표를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조심스레 여쭤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편안하고 조용하던 객실의 분위기를 깨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앉아있던 중년 여성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순간 깜짝 놀란 아기는 엄마의 품에서 벌떡 깨어났어요. 낯선 언어와 큰 소리에 놀란 아기의 울음소리가 객실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젊은 엄마는 다급히 아이를 달래보려 했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어요. 남편은 긴장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며 아내와 아이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죠. 이제 막 시작된 그들의 여정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세라입니다. 현재는 13개월 된 아들을 키우면서 육아휴직 중인 유치원 교사예요. 저희 가족을 소개해드리면 남편 알렉스는 퀄컴에서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귀여운 아들 리오는 아빠를 닮아 전자장난감을 정말 좋아하죠. 남편과의 만남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스탠포드 대학교 동문회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교육대학원을 갓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였죠. 동문회에서 진행된 교육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그곳에서 박사과정 중이던 알렉스를 처음 만났어요. 처음에는 그저 봉사활동 파트너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알렉스는 아이들에게 과학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재주가 있었어요. 반도체 회로를 내고 블록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3개월간의 봉사활동이 끝날 무렵 알렉스가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첫 데이트 장소로 과학관을 선택한 그의 센스에 웃음이 났지만 그날 저는 그의 진지한 모습에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서로 다른 전공이었지만 교육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많은 대화를 나눴죠. 3년간의 연애 동안 알렉스는 박사 학위를 마치고 퀄컴에 취직했고 저는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서로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첫 이별이었어요. 알렉스가 처음으로 한 달간의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을 때 서로가 없는 시간이 얼마나 허전한지 깨달았죠.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저희의 귀여운 천사 리오가 태어났어요. 리오는 태어날 때부터 호기심 많은 아이였죠. 리오의 귀여운 모습은 저희 부부에게 더 없는 행복을 가져다 줬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직업을 존중하고 육아도 함께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3개월 전 남편의 중국 출장은 저희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그때 일이 있고 난 뒤로 해외 출장에 대한 저희 부부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중국 출장에서 돌아온 날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늘 해외 출장을 다녀와도 밝은 표정이었던 남편의 얼굴에 처음으로 피곤함이 가득했죠. 그날 밤 남편은 중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중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불쾌감은 아직도 생생하다고 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뿌연 스모그로 가득했고 공기는 숨쉬기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맑은 하늘만 보다가 처음 접한 중국의 대기오염은 충격 그 자체였죠. 하지만 더 큰 문화 충격은 사람들의 매너에서 왔다고 해요. 비행기에서 내릴 때부터 시작된 새치기는 마치 일상적인 문화처럼 보였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가족도 노약자도 상관없이 사람들은 자신이 먼저라는 듯이 밀치고 지나갔죠. 짐을 찾는 수화물 구역에서도 입국 심사대에서도 이런 광경은 계속되었어요. 특히 기차역으로 이동하면서 겪은 일들은 정말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기차를 타기 위해서는 마치 국제공항의 입국 심사장 같은 철저한 보안 검색을 받아야 했죠. 캐리어 안에 모든 물건을 하나하나 꺼내 검사받아야 했고 몸 수색까지 진행되었어요. 여권 확인은 기본이었고 심지어 노트북도 켜서 검사를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도 끊임없는 새치기가 이어졌죠. 보안 검색대 앞에서 줄을 서 있어도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이 급하다며 앞으로 치고 들어왔다고 해요. 결국 일찍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차 탑승 시간에 쫓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기차 안에서 일어났어요. 예매한 좌석에 이미 다른 승객들이 앉아 있었던 거죠. 남편의 가이드가 정중하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은 이어폰을 끼고 모르는 척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티켓을 보여주며 설명해도 반응이 없었죠. 결국 가이드가 화를 내며 강하게 항의하자 그들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들은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통로에 서서 남편을 계속 노려보았다고 합니다. 4시간이 넘는 기차 여정 동안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앉아 있어야 했죠. 남편은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예매한 좌석인데도 불구하고 마음 편히 앉아 있을 수 없었던 그 시간이 너무 불편했다고 합니다. 업무 미팅을 앞두고 있었는데도 그저 긴장감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날 이후로 남편은 다시는 중국에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했어요. 출장 내내 저와 리오 생각만 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리오가 자라면서 이런 환경에서 여행하게 될까봐 걱정됐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해외 출장, 특히 아시아 쪽은 절대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미국 내에서만 일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중국에서의 경험이 큰 상처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결국 일어났죠. 중국 출장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의 회사에서 이번에는 대한민국으로 출장을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보았죠. 그날 저녁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제안을 했어요. 이번에는 리오와 제가 함께 가자고 말했죠. 처음에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이 너무 좋지 않았고 거기다 13개월 된 아기와 함께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죠.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깨끗한 거리, 친절한 시민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한 치안. 요즘 미국 TV에서도 한국 관련 프로그램들이 자주 방영되고 있었죠. 특히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깨끗하고 정확한 시간에 운행되는 기차들, 편리한 지하철, 심지어 아기를 동반한 가족들을 위한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의 영상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들이 보여주는 한국은 중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민들,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호의적인 분위기까지. 이런 정보들을 하나하나 남편에게 보여주었어요. 여보, 한국은 달라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나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설득했죠. 특히 한국의 육아, 환경과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을 보여주면서 리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남편도 점차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회사 동료 중에 한국에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았죠. 모두들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은 마지못해 수락했어요. 알았어. 한번 믿어보자라고 말하는 남편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불안감이 묻어 있었지만 저는 이번 여행이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처음으로 함께하는 해외 출장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리오의 여권도 새로 만들고 장거리 비행을 위한 준비물도 하나하나 챙기기 시작했죠. 불안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설렘도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우리 가족이 어떤 특별한 추억을 만들게 될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날이 되었어요. 저희가 선택한 항공사는 아시아나라는 대한민국의 대표 항공사였습니다. 탑승구에 도착하자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죠. 중국 출장 때는 승무원들과 영어로 소통하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비행기에 발을 들이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기내와 환한 미소로 맞이해주는 승무원들의 모습에 남편의 얼굴도 한결 편안해졌어요. 특히 리오를 보고 진심으로 반겨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심지어 아이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는 더 넓은 좌석으로 무료 변경까지 해주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는데 남편이 놀란 듯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중국행 비행기는 거의 모든 승객이 중국인이었고 기내등을 끄고 난 뒤에도 시끄럽게 대화를 나눴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 비행기는 달랐습니다. 한국인이 절반 정도였고 나머지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었죠. 이렇게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는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저희가 얼마나 한국에 대해 무지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죠. 특히 아시아나 항공은 아이를 동반한 가족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습니다. 아이용 안전의자가 따로 구비되어 있었고 만 2세 미만 아이는 어른과 동반 시 무료라는 점이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죠.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 리오가 이륙과 함께 울음을 터뜨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비행기가 이륙을 시작하자 리오가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용히 리오를 달래보려 했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갔어요. 더 큰 문제는 리오가 자리에서 내려가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거였죠. 걷기 시작한 아이들의 특징이라고는 하지만 비행기 안에서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중국 고속철도에서 겪었던 그 불쾌한 기억이 떠올랐나 봅니다. 당시 아이도 없었는데 승객들의 싸늘한 시선과 노골적인 불만 표현에 너무 당황했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서둘러 리오를 안아들었지만 비행기 통로는 그리 넓지 않았어요. 아이를 데리고 어디 다녀올 만한 공간도 없었죠. 저희는 자연스레 주변 승객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무도 불쾌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 비행기에서 아이가 우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중국에서의 경험 때문에 저희가 너무 예민해져 있었던 거죠. 남편은 진땀을 흘리며 리오를 달래보려 애썼지만 주변 승객들은 오히려 이해한다는 듯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저희는 조금씩 긴장을 풀 수 있었어요. 한국으로 가는 이 비행기 안에서 저희가 가졌던 편견이 하나둘 깨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답니다. 16시간이라는 긴 비행 시간의 절반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희 부부는 번갈아가며 리오를 돌보느라 정말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특히 비행기 안에서는 더욱 힘들었죠. 저희 옆자리에는 한국인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눈인사 정도만 나눴지만 기내식 시간에 비빔밥 먹는 법을 몸소 보여주시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간단히 배운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죠. 할머니의 인상이 참 좋으셨어요. 리오를 바라보시는 눈빛에서도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영어를 잘 하시지는 못했지만 리오의 나이를 물어보시고 귀엽다, 사랑스럽다 같은 단어들을 한 단어씩 말씀해 주시면서 소통하려 노력하셨죠. 그렇게 또다시 울기 시작한 리오를 달래느라 지쳐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옆에서 부드러운 손길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께서 매우 익숙한 손놀림으로 리오를 안아드시더니 가지고 계시던 큰 수건을 돌돌 말아 포대기처럼 만드셨죠. 할머니는 괜찮다, 내가 볼 테니 쉬어라라는 뜻으로 손사래를 치시며 저희에게 잠시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되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눈을 붙인다는 게 어느새 이 시간이나 지나 있었죠.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평소 리오가 낯선 환경에서는 잠을 잘 자지 못했기에 할머니께서 고생하셨을 거란 생각에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광경은 믿기 힘들 정도였어요. 할머니와 리오는 마치 오랜 가족처럼 친밀하게 지내고 있었죠. 리오는 할머니 무릎 위에서 까르르 웃으며 즐거워하고 있었고 할머니는 손주를 돌보듯 정성스레 리오를 돌봐주고 계셨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건 할머니께서 작은 선물까지 준비해 주신 거예요. 부드러운 담요를 건네시면서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요라고 영어로 말씀해 주셨죠. 그 순간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남은 비행 시간 동안 할머니는 계속해서 리오와 놀아주셨어요. 처음에는 낯을 가리던 리오도 어느새 할머니와 완전히 친해져서 재미있게 놀았죠. 비행기가 착륙할 때까지 할머니의 무릎은 리오의 특별한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16시간이라는 긴 비행이 끝나갈 무렵 저희는 할머니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받은 따뜻한 마음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한 인사였죠.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이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보여준 첫 인상이었어요. 이 특별한 만남은 저희 가족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만난 한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가 가진 모든 불안과 걱정을 단번에 녹여버렸죠. 이제 저희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저희 가족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미국의 어떤 공항보다도 현대적이고 세련된 모습이었죠. 천장까지 닿는 높은 유리창과 최첨단 시설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특히 입국 심사대는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생체 인식 시스템으로 빠르게 처리되는 모습을 보며 남편은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죠. 공항 전체에서 제공되는 무료 무선 인터넷도 정말 편리했어요. 덕분에 빠르게 환전소도 찾고 서울 시내로 가는 교통편도 손쉽게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추천해준 도심 공항철도는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죠. 사실 저는 처음에 많이 긴장했어요. 한국이 분단 국가라는 사실에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고 아시아 국가에 대한 편견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걱정은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모두 사라졌습니다. 도심 공항철도는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열차 내부, 정확한 시간 준수,
그리고 친절한 직원들의 안내까지 1시간 정도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서울역에 도착해서 저희는 수원행 새마을호로 갈아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수원이라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 전혀 몰랐어요.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시골 같은 곳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수원역에 도착한 순간 그런 선입견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대형 백화점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즐비했고 거리는 활기가 넘쳤어요. 서울 못지않은 도시의 면모를 보여주었죠. 호텔에 짐을 풀고 남편은 곧바로 반도체 공장으로 회의를 가야 했어요. 저는 리오를 재우고 수원 관광지를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도도 아닌데 뭐가 있겠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검색을 하면 할수록 흥미로운 장소들이 너무 많았죠.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화성이 가장 눈에 띄었어요. 18세기에 지어진 거대한 성곽이 도시 한가운데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대적인 도시와 전통적인 문화유산이 이렇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발전된 나라라는 걸요. 공항에서 숙소까지 오는 동안 느낀 편리함과 안전함은 저의 모든 걱정을 날려버렸습니다. 특히 리오를 데리고 다니면서도 전혀 불안을 느끼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죠. 깨끗한 거리, 친절한 시민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한 치안까지. 이제는 이곳에서의 시간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시차 적응과 남편의 첫 미팅이 무사히 끝나고 한국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던 중에 기다리던 주말이 찾아왔어요. 날씨도 완벽했고 리오도 컨디션이 좋아 가족과 함께 수원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 목적지로 선택한 수원화성에 도착했을 때 그 웅장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와 하는 감탄사가 나왔죠. 성곽을 둘러싼 돌담은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 같았어요. 특히 성문의 기와 지붕은 햇빛에 반짝이며 우아한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안내소에서 만난 한국인 가이드는 유창한 영어로 수원화성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어요. 조선의 22대 왕 정조가 사도세자를 위해 이 거대한 성을 쌓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한 아들의 효심에 가슴이 뭉클해졌죠. 더욱 놀라웠던 건 당시 최고의 과학자 정약용이 설계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거중기라는 특별한 장비를 개발해 거대한 돌을 옮겼다는 설명에 엔지니어인 남편은 특히 흥미를 보였어요. 리오는 넓은 성곽 위에서 정말 즐거워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걷지 않던 아이가 이곳에서는 마치 어린 왕자처럼 신나게 뛰어다녔죠. 성곽 곳곳에 설치된 포토존에서는 전통 의상을 입고 가족 사진도 찍었어요. 사진사님은 리오가 잘 웃을 수 있도록 재미있는 표정을 지어가며 도와주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찾은 화성행궁은 또 다른 감동이었어요. 웅장한 정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죠. 마침 전통 공연이 한창이어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했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의 우아한 춤사 위에 리오는 눈을 떼지 못했어요. 특히 부채춤이 시작되자 리오는 까르르 웃으며 박수를 쳤죠. 공연이 끝난 후에는 무용수들이 직접 다가와 리오에게 작은 부채를 선물해 주었고 함께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행궁동의 골목길은 우리를 또 다른 세계로 안내했어요. 한옥을 개조한 카페들과 아기자기한 공방들이 즐비했는데 현대적인 감각과 전통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죠. 한 한옥 카페에 들어가 전통차를 주문했는데 주인장은 리오를 위해 특별히 수제 과일차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차는 위험할 수 있다며 미리 식혀주시고 달지 않게 조절해 주시는 세심함에 감동했어요. 게다가 리오가 카페를 돌아다니며 구경하는 동안 위험한 물건들은 살짝 치워주시는 모습에서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죠. 저녁에 방문한 수원 통닭거리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미국의 프라이드 치킨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어요. 바삭하면서도 달콤매콤한 양념치킨의 맛은 정말 잊을 수 없었죠. 식당 주인은 리오를 위해 순한 맛으로 특별히 조리해 주셨고 아이가 좋아할 만한 반찬들도 추가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루 종일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왜 이제야 한국에 왔을까? 저도 전적으로 동의했죠. 처음 한국행을 결정할 때의 걱정이 무색할 만큼 이곳에서의 하루하루가 새로운 발견과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리오를 향한 한국인들의 따뜻한 배려는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것이었어요. 아이를 동반한 여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문화가 있다는 게 놀라웠죠.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우리 가족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라는 걸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의 정.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국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수원에서의 경험은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선물이 되었어요. 아쉽게도 모든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그동안의 한국에서의 시간들이 너무나 짧게 느껴졌죠. 다음에는 꼭 여행으로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수원역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한국의 기차역 시스템으로 서울행 티켓을 예매했어요. 그동안 여러 번 기차를 이용하면서 쌓인 경험 덕분에 티켓 구매도 능숙해졌죠. 하지만 기차에 올라 저희 좌석을 찾아갔을 때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예매한 자리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어요. 외국인이다 보니 한국어로 의사소통하기가 어려워 휴대폰 번역기를 켰죠. 먼저 열차 번호와 좌석 번호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중년 여성에게 다가가 자리를 확인해달라고 번역된 한국어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은 저희를 한번 힐끔 쳐다보더니 다른 좌석을 가리키며 거기 가서 앉으라는 듯한 손짓을 했죠. 당황스러웠지만 다시 한번 정중하게 번역기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조용하던 객실 안이 갑자기 날카로운 고성으로 가득 찼죠. 그 여성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성에 놀란 리오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남편은 재빨리 리오를 안고 객실 끝쪽의 여유 공간으로 이동했죠. 저는 그 자리에 남아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의 위협적인 태도에 저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어요.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죠. 다행히도 그때 승무원이 상황을 듣고 재빨리 달려와 주셨습니다. 승무원님은 차분하게 그 여성과 대화를 나누셨어요. 잠시 후 저에게 영어로 상황을 설명해 주셨죠. 알고 보니 그 여성은 중국인으로 표도 구매하지 않고 무임승차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그 여성이 쓰던 언어가 한국어가 아닌 중국어였다는 것을요. 승무원님은 그 여성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고 기차표를 구매하도록 했으며 안전을 위해 다른 객실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리오를 달래고 돌아온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은 역시 한국인들은 이유 없이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라며 중국 출장 때의 비슷한 경험을 떠올렸죠.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저희는 한국에서의 좋은 기억들을 되새겼습니다. 수원화성에서의 아름다운 추억, 친절했던 카페 주인, 리오를 예뻐해 주시던 할머니, 그리고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던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번 일은 오히려 한국인들의 진정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처음에는 불안했던 한국 여행이 이토록 따뜻한 추억으로 남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남편과 저는 이미 다음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다음에는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한국의 곳곳을 둘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저희에게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닌 꼭 다시 방문하고 싶은 특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희 가족의 일상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저녁이면 유튜브에 한국 음식 레시피를 검색해보고 양념치킨과 비빔밥을 직접 만들어 먹게 되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수원 통닭거리에서 먹었던 그 맛을 잊지 못해 주말마다 한국식 치킨 만들기에 도전하죠. 더 놀라운 건 비행기에서 할머니께 받았던 그 담요였어요. 호기심에 인터넷을 찾아보니 한국의 포대기라는 전통 육아용품이었더군요. 리오가 잠들지 않을 때면 할머니께서 해주신 것처럼 포대기로 감싸 안았더니 신기하게도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저희 동네 엄마 모임에서도 포대기가 화제예요. 육아용품 매장에서 파는 캐리어보다 훨씬 편하다며 다들 구매 방법을 물어보곤 하죠. 한국의 전통 육아 지혜가 이렇게 멀리 미국까지 전해진다는 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처음에는 걱정 반 두려움 반으로 시작했던 한국 여행이 이제는 저희 가족의 일상 속에 따뜻하게 스며들었어요. 리오가 조금 더 크면 꼭 다시 한국을 찾아가려고 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한국의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저희 가족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해 주었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따뜻함이 계속되고 있답니다.